살면서 가장 아팠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낯선 사람의 거친 말은 며칠이면 흐릿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니 그 말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어딘가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는 다릅니다. 그 말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 조용히 박혀 세월이 지나도 건드리면 아린 자리로 남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왜 말 한마디가 더 깊이 파고드는 걸까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의 말 앞에는 방어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의 비난 앞에서는 저 사람이 날 뭘 알겠어 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의 말 앞에서 혹은 30년을 같이 웃고 울어온 친구의 한마디 앞에서는 그 방어막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안다고 믿었기에 그 판단이 사실처럼 가슴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은 거칠고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설이나 폭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심지어 좋은 뜻으로 건넨 말들이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도 다퉜다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여전히 만나고 전화하고 웃음을 나누지만 진짜 속 이야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싶은데 그 이유를 끝내 짚어내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했어도 이 말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2살 정분 씨는 어느 오후 오랜 친구 술래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라앉아 있었고 어딘가 쭈뼛거리는 기색이었습니다. 한참을 돌아 꺼낸 이야기는 사위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딸 집에 갔다가 사위 눈치를 봐야 했던 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눈물을 삼킨 이야기였습니다. 정분 씨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상황을 그려나갔습니다. 저 대목에선 술래가 좀 무리했네. 사위 입장에서도 섭섭할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차오를 무렵 정분 씨는 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솔직히 그건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했어. 사위 심기를 건드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그렇긴 하지. 술래 씨는 짧게 대꾸하고 통화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던 술래 씨의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일도, 예전처럼 먼저 전화를 거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정분 씨는 그 이유를 한동안 몰랐습니다. 술래 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귀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오랜 연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할지를 계산하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동으로 심판석에 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연구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판단받는 쪽의 고통이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UCLA 심리학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판단이 담긴 반응을 들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판단받을 때 가슴이 아프다는 말,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반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반대편 사람의 사정, 오래 쌓인 감정들, 말로 설명되지 않는 맥락들,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몇 마디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 절반의 이야기로 내린 판단은 절반밖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남기는 상처는 고스란히 전부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진짜 말은 단 하나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 내 편이 되어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 판단이 먼저 오면 상대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다음엔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그 결심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관계는 거리가 생깁니다. 여전히 같이 밥을 먹고 여전히 웃음을 나누지만 진짜 속 이야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살 복순 씨와 70살 을분 씨는 40년 가까이 된 이웃 친구 사이입니다. 젊은 날부터 시장에서 함께 장을 받고 아이들 키우는 고충을 나눴으며 남편 먼저 보낸 빈자리도 서로 기대어 버텼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전주비빔밥 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을분 씨의 얼굴에는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꺼낸 말은 아들 내외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자꾸만 자신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같다고 아들 눈치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음이 무너진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복순 씨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자신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 때는 더 심했지. 을분이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복순 씨는 친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봐. 나 때는 더 했어. 우리 며느리 처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그 순간부터 대화는 복순 씨의 회고록이 되었습니다. 을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의 절반도 꺼내지 못한 채 그녀는 오늘 좀 피곤하네 하며 자리를 일찍 떴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을분 씨는 마음의 짐을 비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순 씨는 그 짐 위에 자신의 과거라는 더 큰 짐을 쏟아부었습니다. 나도 다 해봤는데 나는 이겨냈어.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따라붙습니다. 당신 고통은 별것 아닐 수도 있어. 내가 겪은 건 이보다 더했어. 상대는 그 압박을 느끼며 서서히 입을 닫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미 속으로는 내 이야기를 꺼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이 채 가슴에 닿기도 전에 내 경험이 입술 끝까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연구가 쓸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실험에서 고민을 털어놓는 도중 상대방의 경험담이 끼어든 그룹은 대화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누려 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연대를 원했지만 고립을 얻어 돌아간 것입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과 경험으로 덮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조심스럽게 내 경험을 곁에 살짝 놓아주는 것이 나눔이라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사례를 밀어 넣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내 과거로 눌러버리는 행위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내가 사라지고 당신이 온전히 드러날 때 이루어진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한 세월을 나눈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1살 태식 씨와 72살 석호 씨, 두 사람은 35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인천 대공원 둘레길을 함께 걷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석호 씨는 걸음을 옮기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듯 평소보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아, 나 이제 수채화를 좀 배워볼까 해. 나이 들어 시작하려니 두렵기도 한데. 자네 생각은 어때?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태식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끌어모은 끝에 꺼낸 말인지를 태식 씨는 별 고민 없이 툭 내뱉었습니다. 야, 너는 원래 뭘 해도 금방 접잖아. 등산도 그랬고 서예도 그러더니 그림이라고 별 수 있겠어?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 친하니까 할 수 있는 솔직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그 정도 말쯤은 할 수 있는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호 씨의 얼굴은 그 순간 무언가가 조용히 꺼지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석호 씨는 약속 장소에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걷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꿈이나 새로운 시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로만 채워졌습니다. 태식 씨는 뒤늦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석호 씨의 가슴 속에는 그날의 한마디가 오래도록 박혀 있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문장은 새로 품은 희망의 싹을 밟아버리고 평생을 함께한 우정의 결을 조용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낯선 이의 비난보다 가까운 이의 단정에 훨씬 더 깊이 무너집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실패의 기억보다 더 오래 남아 스스로를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노년이 된 뒤에도 그 믿음은 삶을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과거의 기록으로 현재의 가능성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오래 봐왔으니 그 사람의 패턴을 꿰뚫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가능성을 싹둑 잘라냅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10년 전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전에 서예를 그만뒀다고 해서 지금 시작하려는 그림도 포기할 것이라 단정 짓는 것은 아무런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과거의 제목으로 미래를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꺼내 보이는 것은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그 불꽃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랬잖아 라는 말 대신 그래,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한 세월을 나란히 걸어온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낼 때 말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판단인가? 위로인가? 내 경험인가? 내 귀인가? 단정인가? 믿음인가? 그 잠깐의 멈춤 하나가 평생을 함께 나눈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은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건네는 따뜻한 믿음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남은 인생을 희망찬 방향으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관계는 대부분 조용히 식어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흘려버린 습관 하나가 쌓여 어느 날 문득 우리 사이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76살 명순 씨는 47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던 어느 봄날, 오랜 교우들과의 소모임에서 그녀는 꾹꾹
눌러담았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도 가끔 너무 보고 싶어. 꿈에서 깨면 한동안 일어나기가 싫다니까. 그러자 함께 있던 친구 한 명이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하니?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쓸데없는 생각 말고 몸이나 움직여. 바쁘게 살면 다 잊혀. 명순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마음의 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괜찮은 척 해야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순 씨의 발걸음은 모임에 나가기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은 명순 씨가 빨리 행복해지길 바라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명순 씨의 가슴에 닿았을 땐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슬픔은 이제 허락되지 않는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너베이커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힘들다는 말을 삼킨 사람들은 실제로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더 자주 병에 걸렸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고인 물처럼 썩어가며 실제 질병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공통으로 밝힌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사는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말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살아갈 시간을 빼앗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슬픔 앞에서 이토록 서두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나 자신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상대의 깊은 슬픔을 함께 마주하는 것이 버겁고 무거우니 빨리 털어버려라는 말로 그 무게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결하려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슬픔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만 생각해라고 단정 짓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철저히 혼자가 되는 가장 쓸쓸한 외로움 속으로 밀려납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맛있는 음식이나 비싼 선물보다 위대한 것은 지금 그 마음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라는 인정입니다.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해결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아픈 감정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유난 떨지 말라는 말에 부딪혀 끝내 꺼내지 못한 오래된 눈물이 고여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깊어진 마음의 흉터일 뿐입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가 힘든 기색을 비치거든 해결사 노릇을 멈추어 보십시오. 대신 이렇게만 말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 곁에서 비로소 안식처를 찾습니다. 경북 경주에 사는 73살 병훈 씨는 37년을 함께한 아내로부터 어느 날 저녁 조용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당신이랑 대화하면 숨이 막혀.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을 잘라버리니까 이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병훈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직 생활 30년을 하며 핵심만 간추려 말하는 것을 능력이라 여기며 살아온 오랜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됐어, 알았어, 결론만 말해. 그 말들이 아내에게 어떤 칼날이 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저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어쩐지 좀 달랐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자 걱정도 나오고 그러다 오늘 하루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나눔을 병훈 씨는 결론만 말해라는 한마디로 매번 잘라버렸습니다. 세계적인 부부관계 연구자 존 가트먼 박사는 수천 쌍의 대화를 분석하며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대의 말을 툭툭 끊어버리는 대화 차단이었습니다. 말이 끊기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신체적 위협을 느낄 때와 동일한 비상 상태를 선포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고 심장이 요동칩니다. 이 상처가 반복되면 몸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모드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끊길 텐데 입 다물고 살자. 그렇게 대화가 사라진 집안에는 침묵만 남습니다. 박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관계는 거대한 폭풍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침묵 속에서 쓰러져 간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정보 전달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내도 당신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 그것이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사소한 일상을 꺼낼 때 알았어, 됐어 라고 끊는 것은 내 마음 따위는 궁금하지 않으니 치워라 라는 거절의 선언과 같습니다. 말을 끊는 행위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당신 말은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오만함입니다. 이 오만함이 반복될 때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안정감이 무너집니다. 한 집에 살고 밥을 같이 먹어도 서로 눈을 피하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비극은 단 한 박자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끝까지 듣는 것, 그것이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서툴고 길더라도, 이미 결론이 뻔히 보이더라도 그 말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 시간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들, 그것들은 하나같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단도, 경험 이야기도, 단정 짓는 말도, 감정을 무시하는 말도, 대화를 끊어버리는 습관도 모두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나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믿으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생각나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은 증거입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며 깨닫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줄이는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젊은 시절의 말이 나를 드러내고 성취하는 도구였다면 이 나이의 말은 상대를 품어주고 관계를 지켜내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오늘 당장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가 무슨 말을 꺼내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올라오고 내 경험이 입술 끝까지 차오르고 됐어 라고 끊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딱 한 박자만 참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끝났을 때 가만히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랬구나. 마음고생 많았네.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오해의 담장을 허물고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여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결국 지금 내 곁에서 나의 말을 들어주는 그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말 한마디로 놓치는 아픔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정중히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